영어로는 에페세스, 터키에서는 에페스로 불리는 고대 그리스 로마 도시는요, 셀축 중심에서 약 3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그 기원전 10세기에 그리스 이민자들이 개척한 도시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리스와 경쟁 관계인 페르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최초의 도시 국가 동맹으로 에게해 주변의 12개의 도시 국가들이 연합한 이오니아 동맹의 한 축을 담당했던 도시입니다. 번성과 침략을 반복당했던 에페소는요, 기원전 133년부터 이탈리아 밖에 있는 로마 영토인 속주로 번성을 이어왔지만은 614년도에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파괴된 데 이어서 좁은 공간의 도시였던 에페스에 인구가 한 25만 정도가 생활하면서 쏟아내는 이 생활하수 때문에 모기와 파리 등 해충이 서식하기에 아주 최적의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곧 이어서 질병이 창궐했고요. 카이스트로스 강을 타고 온 토사가 교역의 중심지였던 항구를 메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역항으로서의 기능이 이제 상실되었고요.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이제 이 지역을 차지했던 여러 열강들이 에페스의 재건을 위해 노력했지만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고요. 15세기에 이르자 아무도 찾지 않는 완벽한 버려진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화려했던 그리스 로마 건축물들은요, 무너진 채 흙과 퇴적물 아래로 사라졌고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던 중에 1863년 영국의 건축가인 존 터들우드가 대형 박물관 후원으로 아르테미스 신전을 찾기 시작하면서 에페소는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898년에는 오스트리아의 후원을 받은 독일 고고학자 벤도르프가 흙 속에 묻혀있는 로마 시대의 거리를 이제 발굴해내면서 에페소는 화려하게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 유적은요, 당연히 로마에 가장 많이 남아 있었겠죠. 하지만 로마는 세월이 흐르면서 고대 건축물에 사용됐던 자재들을 후손들이 필요할 때마다 너도나도 뜯어서 재사용하면서 거의 원형을 상실했습니다. 원래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거는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서 파손할 수 없었던 콜로세움을 비롯한 거대 건축물들 뿐입니다. 로마가 제국의 중심이었던 게 분명하죠.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2000년 전 실제 로마 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절대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요, 2000년 전 로마 거리를 에페소에서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에페소는 로마의 속주였지만 로마 제국의 네 번째 큰 도시로 아주 번영을 구가했던 곳입니다. 에페소의 그 번성은요,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항구이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동서양에서 쏟아져오는 엄청난 교역량은요, 화려함과 풍요의 원천이었고 수도인 로마와 견주어도 결코 부족함이 없던 곳이었답니다. 에페스가 로마와 달리 지금까지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요, 주민들이 어전에서 살았던 교육항이 사라지면서 먹거리를 찾아 모두 떠나버렸고 완벽하게 잊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안 살았으니 파묻혀 있는 건축 자재는 땅속에서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로마 시대의 거리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셀축 시내에서 에페소 유적까지 한 3km 정도 거리에서 걸어가기엔 조금 멀어요. 이곳을 찾는 자유여행자 대다수는요, 택시를 이용합니다. 저는 비용도 절약할 겸 시골 정치도 제대로 느낄 겸 인근 호텔에서 렌트용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자전거로 한 20분 정도만 가면 도착할 수 있으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에페소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요, 주차비를 별도로 내야 됩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없어요. 이거 비용도 절약하고 주차비도 안 내고 일석이조죠. 하지만 결정적인 단점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맨 나중에 하겠습니다. 에페스 유적의 입장하고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것이요, 피온 언덕 경사면에 있는 고대 에페스 대극장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으로부터 기원전 이게 30년 로마가 이집트를 병합할 때까지 그리스 로마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생겨난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요. 이 극장의 헬레니즘식 극장이에요. 이 헬레니즘 극장은요, 대체적으로 언덕의 경사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원전 250년에 처음 건축이 되었고요, 로마 시대에 이제 증축된 거예요. 항구에서 시작된 아르카디안 대로가 대극장과 연결되어 있는 걸 보면 항구에서 곧장 바로 닿을 수 있는 거죠. 이곳이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5,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가장 큰 극장이었고 지금 거의 완벽하게 복원해 놨습니다. 에페스 대극장을 지나서 유적 입구로 진입을 하면요, 우측에 넓은 광장이 나옵니다. 통해 에페스 항구로 도착한 각종 상품이 모여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졌던 시장입니다. 아울러 이제 경제 활동과 예술 활동이 이루어졌던 아고라 기능을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항구와 연결된 통로인 대리석 거리를 따라 동서양의 진귀한 물건들이 끊임없이 유입되었고, 거래를 마친 상품들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행렬들로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풀밭 그리고 약간의 초석 이것만 있을 뿐이에요. 에페스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축물은요,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보유한 장서가 12,000권에 달했는데 지금에 보면 12,000권 별거 아니죠. 하지만 지금과 당시는 전혀 다릅니다. 당시의 책은요, 이집트의 특산품으로 구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파피루스 종이 또는 양가죽으로 만든 양피지에 필사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고가였어요. 그걸 감안한다면 장서 12,000권은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한때 이집트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 로마의 아시아 지역 총독부가 있었던 버가모 도서관과 더불어서 세계 3대 도서관이었습니다. 이 도서관은요, 115년도 아시아 총독이었던 가이우스 율리우스의 무덤이기도 한데요, 그의 아들 셀수스가 도서관을 완성하고 아버지를 건물 아래에 묻었습니다. 이곳에 가면 가장 많은 관광객이 머물고 있어요. 사진 남기기에 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도서관에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조각된 신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와 언덕 위로 유적을 관통하는 마블로드 옆에는 특이한 발자국 그림이 보여요. 이곳이 이제 홍등가였어요. 발 크기가 그림보다 작은 사람이 들어올 수 없다는 이런 표시입니다. 이곳에 그 남성의 성기가 엄청나게 과장된 피규어가 발견되는데요, 이 유적은 에페스 박물관에 전시 중입니다. 에페스는 이런 홍등가가 여러 군데 있었다고 하네요. 에페스는 먼 곳에서 물을 끓여와서 토기로 만들어진 수도관을 연결하고 요소요소에 공급을 했고요, 곳곳에 당시에 사용했던 수도관이 발견됩니다. 이곳에 얼마나 많은 물이 공급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이 있는데요, 바로 돈 내고 사용하는 공중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지금의 화장실은 격실로 분리되어 있어서 옆 사람을 볼 수 없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좌변기가 쭉 이어져 있어서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사람들끼리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남녀 공용이었어요. 아주 민망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기발한 장치가 있었어요. 생리 현상 해결할 때 소리 나잖아요. 이기 때문에 불편할까봐 가운데 분수를 만들어서 백색 소음을 만들어낸 거죠. 조금 덜 민망하게 하려고 한 거였대요.
근데 이제 여자들은 치마를 벗고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당시에 치마는요 아주 폭이 넓어서 벗을 필요가 없었대요. 그냥 앉으면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그래서 용변을 해결하는데 문제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이 겨울철에 차가운 대리석 위에 엉덩이를 대고 앉는 것은 여간 힘든 게 아니죠. 이때 하인들이 먼저 앉아가지고요 자리를 펴놓고 난 뒤에 따뜻해지면 주인이 생리현상을 해결했답니다. 에페스 유적을 발굴하고 보호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답니다. 하지만 터키 경제가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에페스 복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페스에서는요 주민들이 거주했던 지역 발굴 현장을 돈 받고 공개합니다. 추가 입장료를 내야 돼요. 이곳을 이제 테라스 하우스라고 하는데 낮은 곳 집의 천정이 높은 곳의 그 집 테라스로 활용되는 방식이죠. 경사지에 6세대가 거주했던 장소랍니다. 복원이 진행 중인 이곳은요 아주 부자들이 살았던 곳으로 모자이크와 프레스코화가 아주 화려하게 장식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놀랍게도 터기르던 파이프를 통해서 열기가 공급되는 중앙 난방 시스템을 사용했고요. 냉온수도 사용할 수 있었답니다. 유적 중앙을 관통하는 마블로드는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고요. 말이나 마차 또는 동물이 다니는 길이었대요. 당시에 사람은요 길 좌우측에 지붕이 있는 회랑이 만들어져 있었고 여기를 통해서 사람이 다녔대요. 이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러한 특권은요 로마 시민만 누릴 수 있는 권리였고요. 노예는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에서 제외되었답니다. 길을 따라 올라가면 이제 헤라크레스의 문, 하드리아누스의 신전, 도미티아누스의 신전, 당시의 화려함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건축물들이 아주 절비합니다. 유적 맨 꼭대기에 도달하면요 규모가 작은 원형극장 오데온이 있습니다. 1,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극장인데요. 입구에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에페스 대극장과 아주 대조적인 공간이에요. 이곳에는 이제 지식인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었고요. 누구의 제지도 없이 단상에 올라가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터키를 여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가 이 에페스였어요. 하지만 고약한 추억도 함께 남겨줬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셀축 에페스를 다녀왔다고 했죠. 제가 탄 자전거는 평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에페스가 가까워지면 약간의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데 갑자기 자전거 체인이 벗겨졌어요. 막대기를 주어서 어찌어찌 수리했더니 고칠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에페스 투어 할 생각에 힘든 것도 몰랐어요. 문제는 시내로 돌아올 때 발생했는데요. 한 번 벗겨진 체인은요 계속 말썽을 부렸고 급기야 체인이 바퀴에 완전히 낀 채 벗겨지지 않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두 손은 체인에 범벅된 기름으로 새까맣게 변했고요. 화가 그냥 머리가 트일 듯 났습니다. 씩씩대면서 렌트해준 호텔로 이제 돌아갔더니 제 손을 본 호텔 직원이 깜짝 놀라서 상태의 심각성을 즉시 알았죠. 연신 고개를 조아리더니 바로 환불해줬습니다. 셀축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에페스 다녀오는 것을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하지만 자전거의 상태는 꼭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잘못하면 저 같은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는요 셀축의 맛집과 신선한 야채, 치즈, 과일을 구입할 수 있는 파머스 마켓 다녀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